저는 올해 62, 지민입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고 나뭇잎이 붉게 물들던 시절,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현실의 소리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를 발견했다는 사람도,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건 엄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무려 20건, 총액 31억 원. 엄마의 보험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 엄마의 중학교 동창, 김길자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험 사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살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과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제 등굣길을 챙기던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엄마. 제가 다치면 눈치 보며 달려와 걱정하던 엄마. 제가 웃으면 함께 웃던 엄마.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시절이었죠. 엄마가 말했어요. 친구 신발 좀 갖다 주고 올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갈라지고 저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도 빈 집안에서 들리던 건 제 발자국뿐.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던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자리했습니다. 엄마는 왜 떠났을까? 그 질문은 나중에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과 연결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는 김길자라는 중학교 동창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이름조차 몰랐고 그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엄마는 아빠와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홀로 민속주점을 운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절 엄마의 삶에는 늘 사건과 사고가 함께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작은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속주점 부엌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그날 가게에는 엄마 혼자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큰 불이 날 수도 있었는데 엄마는 소화기를 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화상을 입었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불을 진압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손의 상처는 점점 아물었지만 엄마는 그 흔적을 내색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강인함에 감탄했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혼자였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엄마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 엄마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인함과 외로움이 한 몸에 담긴 엄마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갑자기 역주행하던 택시가 엄마에게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큰 사고를 피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몇 군데 타방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엄마는 며칠 입원 후 빠르게 퇴원했고 곧장 가게로 돌아와 장사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가게 문 닫고 쉬자.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사고의 흔적을 내색하지 않은 채 늘 묵묵히 홀로 버텨냈습니다. 그 강인함과 외로움, 그리고 혼자 짊어진 무게는 어땠을까요? 이 외에도 엄마는 매일같이 홀로 장사를 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엄마를 늘 검소하게, 단단하게 기억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속마음, 그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도 몰랐고 저조차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엄마는 끝까지 혼자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버텨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2016년, 엄마는 69세라는 늦은 나이에 믿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친구의 어머니 밑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상은 뒤집힌 듯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딸이 곧 엄마의 법적 자매가 되었고 그 자매는 엄마의 모든 보험 수익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족에서 제가, 그녀의 친딸인 제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끝까지 저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삶과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삶 속에는 저희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과 누군가의 계획 속에 들어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엄마는 월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엄마는 무려 20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15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보험료,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간 겁니다. 때로는 대출까지 끌어와서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입 직후 불과 1, 2년 사이에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엄마의 중학교 동창 김길자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 순간부터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건 엄마의 진짜 의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쓰이려 했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엄마는 이미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엄마는 가게 안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떡이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떡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인은 불명. 가게 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고 손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떡 한 조각이 혼자 먹지 않은 크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CCTV 속 마지막 장면도 그날의 흔적도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 그때조차 누군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엄마. 저는 그날 이후 엄마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홀로, 그렇게 쓸쓸히 가야만 했는지.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수께끼 속에서 엄마를 다시 찾으려 갈버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엄마의 동창은 사고 이전에 독 있는 음식을 검색했고 심지어 엄마 대신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사망 전후 상황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익자가 동창으로 바뀐 과정, 엄마가 가입한 20개 보험, 월 150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년간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압수색, 자료 검토, 주변 사람들의 진술, 모든 정황이 포개졌지만 결국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사건은 내사 종결, 그리고 엄마의 죽음은 세상의 의문사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엄마를 둘러싼 거짓과 의혹 속에서 진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 동창은 무려 3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패소. 법은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저에게 남은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월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입으로 한 달 150만 원 가까이 되는 더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했을까요? 왜 20개 보험을 동시에 들었고 왜 단기간에 수익자를 동창으로 바꿨을까요? 재판부는 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엄마의 선택과 마음속 이야기는 누구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정 안에서 엄마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독을 눈으로 보듯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돈과 계약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고독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묻습니다. 보험금에 욕심 있지 않냐고. 아니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엄마가 살아온 날들 그 하루하루의 무게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엄마는 홀로 주점 안에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늘 묵묵히 버텨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답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의혹과 추측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진짜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엄마, 저는 아직도 묻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나요? 그리움으로 남은 제 마음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어머니 사건은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회 어딘가에서 약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때로는 돈과 권력 앞에서 무참히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은 원래 노후를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탐욕과 계산이 얽히면 그 장치조차 한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한 어머니가 홀로 견뎌야 했던 삶의 기록입니다. 그 외로움과 강인함, 그리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고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엄마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엄마의 삶과 죽음이 잊히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과 존엄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